안녕하세요. 오늘은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메모리에 대해서 나오죠.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하이라키라 그래가지고 메모리가 자, 레지스터부터 디스크까지 이렇게 있죠. 자, 정보는 어떻게 저장이 되나요? 정보는 디스크에 이만큼 있는 정보를 항상 램으로 가져오고 저만큼을 다 가져오질 않죠. 일부 블럭을 이렇게 가져오죠. 램에 있는 정보를 어디로? 캐시로. 그죠? 캐시로. 그 다음에 캐시에 있는 정보를 레지스터로.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는 디스크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정보 일부가 메모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CPU가 디스크에서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어떻게? 메모리를 통해서 램을 통해서 가고 캐시를 통해서 가고 캐시에서 레지스터로 이렇게 넘어간다. 자,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하죠. 그러면 요청하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램에서 외부 캐시, 내부 캐시, 레지스터 이렇게 정보가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자, 요거는 뭐 많이 나왔던 건데 요건 시험에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자, 레지스터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이즈가 가장 작고 가장 비싸다. 그죠? 캐시 레지스터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가격은 또 조금 싸고 용량은 크다. 메인 메모리 속도는 더 느리지만 용량은 더 크고 OS에서 관리된다. 디스크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 빠르고 용량이 크고 뭐 이렇다.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SSD가 시험에 나왔나요? 모르겠네요. 자, 하드디스크 테이프. 네, 근데 테이프는 사실 우리가 본 일이 없죠. 영화에서나 보고 실제로 본 일은 없고요.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요즘에 하드디스크를 대신하는 SSD가 있죠. 네, 요거 SSD는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네, Solid State Drive라고 해서 메모리로 이루어진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장비죠.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들은 대부분 SSD를 장착하고 나옵니다. 자, 메모리의 계층 구조.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 노트를 갖고 와서 다른 어디 교수님 거예요. 네, 어디 교수님 거를 가지고 와서 본 거라서 여러분 지금 요 그림은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 테이프, 뭐 디스크,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캐시 메모리.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CPU로 이렇게 간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없고 이렇게 진행돼요. 메인 메모리가 캐시로 가서 캐시에서 CPU로 가고 CPU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네, 책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림을 보시고요. 그래서 외부 저장 장치로부터 저장 장치는 IO 프로세서 이게 IOP라고 하는 거죠. IOP 프로세서에서 입출력이 왔다 갔다 되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된 데이터들은 어디로? 메인 메모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메인 메모리로 들어오고 얘가 캐시를 통해서 CPU로 또 IO로 보낼 때는 메인 메모리를 통해서 IOP를 통해서 출력으로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층 구조를 나누는 이유는 왜 나누나요? 메모리를 계층 구조로 나눈다는 건 자, 디스크가 있는데 자, CPU가 필요한 정보를 왜 디스크에서 바로 가져오지 않고 중간에 램을 두고 캐시를 두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계층 구조를 나눠 놓나요? 네,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CPU와 디스크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CPU가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오려면 CPU는 너무 많이 놀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미리 램에 캐시에 탑재를 해서 CPU는 캐시하고만 소통하도록. 그러면 속도 차이가 물론 크게 나지만 그래도 디스크와 CPU와의 차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저장 용량과 접근 시간에 트레이드 오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찾아보세요. 트레이드 오프. 뭐라고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점을 가지면 이쪽에 손해를 갖고 이쪽에 손해를 가지면 이쪽에 이점을 갖고 뭐 네. 그렇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 그래서 디스크는 용량이 크지만 속도가 느리고 캐시는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빠르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장 공간을 크게 하면서 가격을 최소화하는 접근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메모리 계층 구조를 나눈다는 것이고요. 자,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SRAM. 그렇죠? 우리가 알고는 메인 메모리는 DRAM. 이렇게 돼 있죠. 자, 캐시 메모리하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 차가 이 정도 난답니다. 1대 7대 1000. 요거 그냥 적당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컴퓨터가 네. 자, 램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램. SRAM은 스태틱이라고 해서 정적이다. 이런 뜻인데, 네, 소용량이 이게 캐시에 쓰이는 거예요. 캐시에 쓰이는 거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정보를 유지한다. D램은 다이나믹이죠. 동적 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전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전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 쓰입니다. 비교적 대용량이다. 가격이 좀 싸다는 얘기죠. 네. 이게 왜, 자, 정적 램, 이건 왜 소용량이냐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네. 비싸기 때문에 대용량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캐시를 기가급으로 유지하면 엄청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니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롬은 리드 오니 메모리라고 되어 있죠. 하드웨어적인 불변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바이오스 이런 거 다 롬에 이런 메인 보드 이렇게 뜯어보시면 붙어있는 까만 애들 뭐 대부분 다 롬이죠.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들어있고 전원이 들어오면 거기 프로그램을 그냥 쪼르륵 순서대로 실행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펌웨어 뭔지 아셔야 돼요. 펌웨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롬입니다. 그죠? 시스템 프로그램. 우리가 공유기를 딱 키면 공유기 프로그램이 안에서 동작하면서 공유기가 작동하잖아요. 다 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 걸 펌웨어라고 그러죠. 네, 펌웨어. 자, 그 다음에 램.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지금 12장의 핵심 그림이에요. 12장의 핵심 그림. 12장 핵심 그림. 그 램하고 롬하고 뭐 주소 구하는 문제. 그죠? 주소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근데 보세요. CS. 칩 실렉트 1, 실렉트 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바가 돼 있죠? 이거는 0일 때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0일 때. 지금 그럼 요 해당하는 칩이 동작하려면 자, 여기 있네요. 네. CS1은 1이고 CS2가 0일 때 동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동작한다. 네, 0이 입력될 때 동작된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게 저 바예요. 그 다음에 read, write. 네. 자, 근데 왜 얘는 동작하지 않냐?
리드라이트가 00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작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리드가 0이고 라이트가 1일 때 라이트가 동작한다. 리드가 1이면 라이트는 뭐가 돼도 리드만 한다. 자, 요런 특징 알고 계시면 되고요. 1이 입력되면 뭐가 입력되든지 동작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롬도 마찬가지예요. 롬. 자, 512니까 주소가 9비트란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1, 0일 때 동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거 예전에 할 때 설명했죠. 방의 개수. 요거는 뭐예요? 방의 크기. 그래서 아이고. 자, 요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방을 이렇게 잘랐어. 잘랐을 때 요 개수가 몇 개? 512개. 요거는 몇 비트? 8비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 이 방에 하나가 데이터로 나가니까 데이터 버스는 몇 비트? 8비트. 그 다음에 512개니까 2의 9승. 주소는 몇 비트? 9비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어드레스 맵을 그리는 방법이죠. 여기 보시면 자, 1부터 7까지 주소 비트가 여기 들어오고요. 여기 들어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롬은 1부터 7까지가 들어오고 8도 들어오고 9도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9비트가 주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7비트가 주소가 되죠. 7비트가 주소가 되고 앞에 자 CS가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주소를 구하는 방법. 7비트는 공통. 그래서 얘들은 don't care. X라는 건 0000부터 11111까지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다 존재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램 4개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죠? 그럼 10번째 비트는 0이어야 하고, 무조건 0이어야 하고. 그 보세요. 10번째 비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CS2로 들어가죠. CS2. CS2인데 바가 그려져 있잖아요. 0일 때 동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10번째 비트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0이어야 해요. 0이어야 얘들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비트 무조건 0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비트하고 8번째 비트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디코더로 들어가 있죠. 9번째하고 8번째는 디코더로 들어가서 00이면 첫 번째, 그죠? 00일 때 01이면 얘, 10이면 얘, 11이면 얘.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얘 보세요. 얘는 x가 전부 다 0이면 0000이 되겠죠. 부터 x가 전부 다 1이면 자 4비트씩 잘라보면 4비트 자르면 여기 앞에 2비트는 0이죠. 0. 그 다음에 전부 다 1이에요. 얘가 네. 이게 지금 16비트로 계산했으니까 이 앞에 0이 2개가 들어가겠네요. 네, 요게 두 번째 0입니다. 두 번째 0. 여기 첫 번째 0은 여기 앞에 0. 두 번째 0.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전부 다 1이면 7. 전부 다 1이면 F. 이렇게 되죠. 그 방이 0000부터 007F까지의 방이 존재한다는 거죠. 128개. 128개의 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램2를 보세요. 램2는 자, 전부 다 0일 때 0, 0. 자,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전부 다 0이면 얘가 8이 되죠. 1, 2, 4, 8. 8하고 다 0이니까 8, 0이 되죠. 8, 0부터 전부 다 1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1이면 0, 0, F, F가 되죠. 0, 0, F, F.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롬 보시면 롬은 자, 앞에는 제일 앞에는 0이죠. 0.
그 다음에 여기 0, 0, 1, 0. 그러니까 0, 0, 2, 0부터 뒤는 다 0일 때니까요. 그러니까 다 1일 때 보세요. 다 1이면 가장 앞에 0, 1, 1이니까 3, F, F 이렇게 되겠죠? 롬, 그죠? 자, 근데 여기 롬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CS2가 뒤집혀 있는데 낫이 붙어 있죠. 그래서 1이 들어오면 10번째 비트가 1이 되면 여기는 입력이 0이 돼서 동작하게 되죠. 여기는 나머지는 1이 입력되면 동작하지 않죠. 그래서 10번째 비트가 1일 때 여기 램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고 누구만? 롬만 동작한다. 요 주소에 의해서 롬만 찾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롬에 있는 데이터만 버스에 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는 요거는 시험에 디스크 스케줄링으로 나왔었는데 그 13장에 나오나요? 네. 하여튼 뭐 디스크 스케줄링이 나오는데 시크 타임,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임. 시크 타임은 위치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위치까지 찾아가는 시간이 시크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는 거기부터 데이터를 읽어 나갈 때, 읽어서 램으로 전송할 때 걸리는 시간이 트랜스퍼 타임이죠. 자,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스크 트랙, 우리 운동장에 달리기 할 때 트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게 트랙이에요. 트랙. 그 다음에 트랙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얘가 섹터, 섹터가 돼요. 불량 섹터가 났다. 그럼 여기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불량 섹터, 배드라고 얘기하는 배드 섹터가 나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게 되죠. 그럼 표시해 뒀습니다. 여기 불량이야. 데이터 기록하지 마. 만약에 데이터 기록되어 있는데 불량이 났다. 그럼 데이터를 못 읽어요.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죠. 자, 자화된 표면에다가 자성으로. 그래서 아주 오래되면 데이터가 날아가요. 하드디스크를 오래 두면 데이터 날아갑니다. 자성이기 때문에. 섹터 트랙 실린더. 실린더는 이런 판이 원래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보통 여러분 하드디스크 뜯으면 두 장, 뭐 한 장 들어있는 것도 있고 두 장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트랙끼리 쭉 실린더 통으로 이렇게 길게 한 것처럼 위에서 쫙 내려다 보면 같은 트랙을 실린더라고 불러요. 이게 자기 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이제 메모리 종류가 이제 이런 이제 캐시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자,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그러면 자, 내용에 의해서 접근되는 메모리 장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탐색 시간이 중요하고 매우 짧아야만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탐색 시간을 굉장히 짧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규먼트 키 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이 A에 지금 키가 여기만 111이잖아요. 111 키가 여기가 111이야. 그러면 요 앞부 아규먼트 전체 중에서 여기가 매치된 애를 찾고 싶은 거예요. 111에서 111과 엔드 연산하면 101이 나오잖아요. 그쵸? A와 K를 엔드하면 10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워드 중에서 101, 이 키하고 매치해서 101 나오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낸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어소시에이티브는 병렬 처리한다는 거예요. 워드가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럼 4개를 동시에 검색해요. 쫙.
비교를 동시에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순차 검색해서 4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병렬 검색을 해서 4개를 동시에 검색해서 매치된 애를 딱 뽑아낸다는 거죠. 그 속도가 되게 빠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내가 앞에 3비트만 매치되는 걸 찾고 싶으면 여기 키에다가 앞에 3비트만 111 써주면 되는 거예요. 4비트 매치하고 싶어? 그럼 여기 하나 더 써주면 되죠. 키에다가. 그래서 A랑 AND 해보고 그거랑 그 결과하고 똑같은 애를 이 워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에 저장되는 워드 중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아 얘가 매치됐네. 그러면 얘를 가져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참조의 국한성. 이제 로컬러티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성이죠, 지역성. 그래서 시간의 지역성과 공간의 지역성이 있어요. 시간의 지역성은 뭐예요? 최근에, 그죠? 최근에 읽었던 애는 다시 읽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시간의 공간 지역성이고요. 공간의 지역성은 뭐예요? 여기 거 읽었으면 여기 주변 거 읽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죠. 이게 공간의 지역성이에요. 캐시 메모리는 속도가 빠르고 자주 참조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하면 속도를 감소할 수 있다. 추격 장치보다 5배에서 10배는 빠르다. 그 다음에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여러분 CPU를 뜯어보면 CPU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CPU는 가운데 있는 얘만 CPU예요.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캐시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하여튼 CPU는 가운데 있는 얘입니다. 얘. 코어. 자, 요 그림은 요건 책에 없는 그림인데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램이라고 보면 램에는 데이터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캐시에 램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죠. 다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 블럭만 가져옵니다. 요만큼만. 그래서 캐시로 샥 가져와요. 가져오고 실제로 CPU가 필요한 놈은 누구야? 얘입니다. 얘인데 왜 블록으로 가져올까요? 아까 공간의 지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읽어가면 방이 틀렸네요.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 얘를 읽으면 얘 주변에 있는 애들을 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블록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네, 캐시 메모리가 나오면 히트율이 나오죠. 문제에서 히트율과 접근 시간 요거 계산해서 나옵니다. 히트율이 0.9 이상 되는 얘기는 90% 이상 캐시에서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리 접근 시간은 자, 캐시에 있고 캐시에 있는 거는 뭐예요? 캐시에 있는 게 뭐죠? 데이터가 있죠. 네. 데이터가 있어요. 캐시에서 데이터를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캐시에 왔는데 미스가 났어. 그럼 어디로 가요? 메인 메모리로 가죠.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데 메인 메모리로 가면 메인 메모리를 한 번만 가냐 두 번만 가냐 테이블을 뒤져서 데이터를 찾아가냐 데이터를 찾아가냐 뭐 해가지고 이제 히트 타임 미스율 이런 거 해가지고 요 시간들을 구하죠.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연습 문제 보면 이거 시간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매우 좋은데 거의 연습 문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연습 문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캐시에선 그래서 히트율 꼭 기억하셔야 되고, 히트율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메모리 접근 시간,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 네, 요거 구하는 시간. 그래서 히트 타임, 미스 레이트, 미스 페널티 해서 구하는 시간을 요걸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 캐시 매핑이 있습니다. 캐시 매핑. 자,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캐시가 있어요. CPU는 캐시를 먼저 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지고, 그죠? 그래서 매핑하는 방법, 어소시에이티브가 있고, 직접 매핑이 있고, set 어소시에이티브가 있다. 자, 지금 요게 캐시예요. 요게 캐시. 캐시에서 아규먼트, 지금 요거는 한 자리가 이거 8진수예요. 그럼 3비트씩. 2진수로 3비트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15비트짜리 주소가 써 있는 거예요. 자,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CPU가 원하는 어드레스 15비트가 딱 내려오면 얘를 어떻게 검색한다고요? 병렬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빵 찾아옵니다. 병렬 검색하는 게 알고리즘 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자, CPU가 원하는 애가 얘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접근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기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이고요. 다이렉트 매핑은 자, 얘가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를 태그 부분하고 인덱스 부분으로 나눠요. 인덱스 부분으로 나눠서 네, 실제로는 그냥 15비트짜리 주소예요. 15비트짜리 주소인데 지금 여기 512잖아요. 512 곱하기 12비트네. 좀 애매하네요. 자, 2의 9승. 방이 9개야. 9비트로, 즉 9비트로 잘랐죠. 캐시가 2의 9승계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9비트로 자른 거예요. 9비트로 잘라서 인덱스 000부터 777까지. 이게 8젠수라고 그랬으니까 9비트입니다. 111, 111, 1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요거 태그하고 인덱스를 그냥 합치면 이렇게 그냥 15비트짜리 주소가 돼서 메인 메모리에서 찾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주소 그냥 가서 찾아가서 데이터를 가져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1번은 여기로 오겠죠. 내가 원하는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뭐 예를 들면 41712예요. 그러면 얘가 태그잖아요. 얘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캐시에 와서 712를 찾아요. 네. 712를 찾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지금 이게 다이렉트 매핑이에요. 지금 책에 나온 그 그림인데 자, 실제로는 이렇게 15비트짜리 주소인데요. 앞에를 뭐라고 하고 태그라고 하고 뒤를 뭐라고 하고 인덱스라고 하죠. 자, 여기 뭐가 있냐? 내가 얘를 찾고 싶어. 얘를 CPU가 02777이라는 주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를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요? 캐시를 먼저 가요. 캐시를 먼저 가서 자, 얘가 태그죠. 캐시는 근데 요게 찾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자, 태그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뭘 먼저 찾냐면 인덱스를 먼저 찾아요. 인덱스를 000부터 쭉 해서 777까지 있는데 내가 찾고 있는 인덱스가 777이에요. 그럼 777번째에 가서 태그를 확인해요. 02가 맞네. 그러면 내가 찾는 02777의 데이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6710을 가져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CPU가
CPU가 01777을 요구했어요. 자, 777 인덱스 찾아가요. 777 찾아갔더니 태그가 얼마예요? 02예요. 나는 01인데 이거 뭐예요? 미스 난 거예요. 미스. 아이씨,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찾아가서 01777 찾아가서 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4560 그리고 태그를 01로 고치고 데이터를 가져가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렉트 매핑. 다이렉트 매핑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이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CPU가 이렇게 요구했다. 캐시는 3개 이렇게 해서 여기 인덱스죠. 그 다음에 태그는 00. 자, 001 인덱스에 갔는데 비었네요. 그럼 어떻게? 메인 메모리 00001에 가서 데이터를 1, 2, 3, 4를 어떻게? 캐시로 가져와요. 그래서 001번지 인덱스에다가 인덱스 001에다가 태그 00 집어넣고 1, 2, 3, 4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다이렉트 매핑. 그 다음에 다이렉트 매핑에 인덱스를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잘 찾고 미스가 덜 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태그는 6비트니까 8젠수로 쓰면 2개 이렇게 2비트가 나오는 거죠. 2자릿수가 나오는 거고. 자, 블럭은 6비트, 워드는 3비트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워드는 3비트를 쓰니까 지금 여기 인덱스가 000부터 007까지 여기 3비트잖아요. 0, 111이니까 이거 3비트를 워드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럭 번호 6비트니까 2에 6승 그래서 64개 블럭 0번부터 블럭 63번까지 있다 그 얘기예요. 요게 묶여서 인덱스 앞에 태그. 네, 개념상 그렇습니다. 개념상.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묶여서 지금 9비트잖아요. 그쵸? 9비트. 9비트니까 지금 요게 사실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여기 9비트예요. 9비트. 9비트 중에 앞에 2비트는 블럭 번호. 뒤에 하나는 이거 워드 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블럭 1이니까 요거 2개가 1이 되는 거고요. 63이잖아요. 요거 2개가 이제 8점수가 3비트씩이라고 했죠. 111, 111 그러면 63이죠. 63 그래서 요거 블럭 번호 63에 이렇게 7개 그러니까 요 안에 몇 개가 들어가요? 7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8개가 들어가죠. 2에 여기 3승이니까 요거 책에 있는 내용을 살짝 읽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set associative가 있어요. 이거는 다이렉트 매핑하고 똑같은데요. set 돼 있다는 얘기. set 돼 있고 associative잖아요. associative는 아까 어떻게 검색한다고요? 병렬 검색한다고 그랬죠? 병렬 검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덱스를 찾고요. 인덱스 안에 있는 정보 얘를 associative 방식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태그가 00과 02가 동시에 검색돼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가 같으면 같은 라인에 이렇게 저장되겠죠. 인덱스가 같으면. 그죠? 자, 그래서 매핑 기법 보시면 자, 다이렉트 매핑은 예, 여기 찾았어. 그냥 하나만 찾는 거고요. set associative는 자, set
0번째 셋 2개, 1번 셋 2개, 2번 셋 2개, 3번 셋 2개. 그런데 검색할 때 어떻게 찾는다고? 병렬로 찾는다고요. 0번 셋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2개를 병렬로 찾는 거예요. 풀 어소시에이티브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병렬로 찾는 거예요. 동시에 검색한다. 이거 동시에 검색한다. 순차 검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동시에 검색하면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거 그림이 괜찮더라고요. 보세요. 원웨이 다이렉트 매핑 기법인 거예요. 원웨이는 블록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 태그. 인덱스가 몇 비트? 3비트. 111 000부터 3비트니까 방은 8개. 그 다음에 태그 이렇게 되고, 투웨이는 0번째 셋에 그러니까 인덱스가 0번인 애들 2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1번인 애 2개 저장할 수 있는 거. 포웨이는 하나, 둘, 셋, 넷. 태그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웨이는 이게 없고 그냥 이렇게 저장이 되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캐시 블럭이 8개다. 그러면 자, 다이렉트 매핑 하면 이렇게 방을 8개를 이렇게 만들죠. 자, 투웨이 하면 셋이 같아. 그러면서 방이 2개가 한 쌍이 돼서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죠. 그죠? 2개가 한 쌍이 돼서. 포웨이 하면 4개가 한 쌍이 되니까 꼴랑 2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자, 3비트죠. 000부터 111까지. 그죠?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하게 되면 얘를 하게 되면 태그는 계속 2비트고요. 여기 만약에 이제 2비트라고 하면 4개가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잘라? 이렇게 잘라서 00 0001 1011 이렇게 되고, 요 연습 문제랑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캐시 블록 교체하는 알고리즘 P4, LRU, LFU. 네, 알고리즘은 이건 이제 OS 지금 여기부터 이제 뒤로 나오는 내용은 OS의 내용이에요. OS의 내용. 그래서 굳이 뭐 여기서 얘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용만 요 책에 이런 내용,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write through 방식이고 write back 방식이 있다. write through는 캐시에 write가 이루어질 때 주기억 장치도 동시에 write가 이루어진다. write back은 write 동안에는 캐시에만 내용이 갱신되고 나갈 때, 캐시에서 나갈 때 메인 메모리에 기록한다. 그 내용이죠. 자, 가상 메모리부터 여기 뒤로는 OS 문제입니다. OS 내용,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죠. 자, OS의 내용이고요. OS에서 훨씬 상세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 뒤쪽은 일단 설명을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고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책을 직접 한번 보면 요거 그림은 아까 봤던 그림이죠. 네, 요거 아까 보셨던 그림이고요. 아이고. 네, 책 그림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설명했죠. 0일 때 동작한다. CS2는 0일 때 동작한다. 여기도 CS2는 0일 때 동작한다. 네, 그 다음에 주소. 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주소 세팅한 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네, 섹터와 트랙, 그다음에 리드라이트 헤드,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이거 아까 그 키 매치해서 찾는 거죠. 네, 이게 2000, 네, 이게 2000 언제 나왔죠? 2008년, 2009년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요거. 네, 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역대 가장 어려웠던 시험. 4명밖에 안 뽑았던 시험이라 그때 좀 어렵게 나왔죠. 네, 저 그림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네,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리, 이게 아까 네, 저희 봤던 그림은 다 있네요. 네, 다, 네, 다 있습니다. 네, 여기 뒤쪽은 네, 여기 뒤쪽 OS 문제니까요. 여기 뒤는 OS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S 내용을 보시고 여기 앞쪽만 여기까지만 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뒤에 OS에서 자세히 볼 건데 굳이 여기서 보시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네,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약간 흐트러질 때가 됐죠. 네, 처음처럼 마음을 다잡으시고 안 되면 데일리 리포트, 그 타임 리포트를 쓰시면서 본인의 시간을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면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끝낸다. 네. 이게 자꾸 길어지면 몸이 축나고 지치고 정말 사람이 이게 할 짓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고 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찾아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공부도 꾸준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캐시나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연습 문제 푸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라 설명이 오늘은 좀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도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네. 설명이 좀 그런데 그냥 뭐 네,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실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구조가 됐든 OS가 됐든 어떤 기본서가 됐든 한 번에 끝내실 수는 없어요. 이거를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또 컴퓨터 구조 한 다음에 OS를 하잖아요. OS 하다 보면 컴구가 이해가 돼요. 이거 서로 막 이제 막 자료들이 교차되면서 막 이제 이해가 되니까 너무 지금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2번, 3번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쫙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가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